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6월부터 좀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검증된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또 알짜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여러분께 또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KR 부동산 아카데미의 이철희 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철입니다. 한 2년 만에 방송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곳이 저희 골든타임이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 그 시간에 앞서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 내용들도 꼭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재건축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재건축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규제들이 나와 있는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좀 아시겠어요? 이 재건축 시장이 네. 왜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 또 이렇게 집중 조명이 되는지. 특히나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그리고 좀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아파트 단지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아파트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가치로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레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들,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재건축을 제일 먼저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앞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장에서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일종인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정비사업의 순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실행에 옮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셔도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주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와 똑같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게 되면 각 조합원들의 권리를 배분하는 그런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신청을 받는 과정, 조합원 분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이 일어나고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하고 나서는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략 한 3년 반 동안 공사가 끝나게 되면 입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청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계 속에서 돈이 이 정도 정상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간 것들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지점과 끝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시점, 맨 마지막 입주 시점의 가격이 이 정도에 와 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작 기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단계 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때는 공시 가격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택 공시 가격부터 출발을 해서 입주 때까지의 가격이 오름폭이 있을 겁니다. 이 오름폭 중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것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빼주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빼주게 돼요. 두 번째, 공사비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빼주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빼주고 났더니 요 정도가 초과적으로 더 남은 돈이더라라고 판단이 되는 것. 요것이 다 합쳤을 때 조합원 수로 인원으로 나눴을 때 3천만 원 이상 남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라고 하면 그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반포 요번에 그 반포 현대 아파트죠. 거기 나홀라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원래는 800만 원 정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예상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제출이 된 자료로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1억 5천 정도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많은 배수가 부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단지들이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소유주,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올랐던 가격에 대한 부담금을 최종 가진 사람이 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분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어쨌든 기존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악재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반포 현대 아파트가 실제로 그 가격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에 커다란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나중에 입주권을 받게 되죠. 그 입주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짓기 전에 101동 201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1동 201호를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201호를 새로 산 매수자도 똑같이 재건축을 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가 되는 것들은 입주권이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 속에서 재건축 투자자들이 이것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아예 입주권이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나오는 물건도 없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안전진단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안전진단 강화는 언제 하는 거냐면 기본 계획이 떨어지고 나서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의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2등급은 즉시 하게 돼 있고 D등급은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비 안전진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민간에서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이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공공의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들어가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파트가 골조가 뼈대가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제 2등급, D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지 그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벽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기본계획 이후에 안전진단 그 전에 머물러 있게 된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지위 양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너무나 적은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샀다가 6개월 만에 팔고 1년 만에 샀다 팔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 또 저조차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오늘은 안전진단의 강화, 그다음에 재건축 분담금, 그다음 지위양도가 안 된다는 것,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 2부 시간에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